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세 번째 영상도 신나는 소식, 가슴 뛰는 내용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 전달해드릴 내용이 아마 많은 소천사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만할 깜놀 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칼럼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영웅님의 인기상 수상 확정 내용과 더불어 깜짝 놀랄 마마어워즈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전달 드려놨으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칼럼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 칼럼 임영웅의 멜론뮤직 어워즈 수상의 의미라는 칼럼인데 이게 너무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님, 유명한 분이죠? 자, 이분이 정말 길게 적었는데 일단 그대로 한번 쭉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임영웅은 단 2개의 수상을 했다. 베스트 솔로 남자와 탑 10이었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였다. 하지만 2022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임영웅은 무려 5관왕에 올랐다. 글로벌 한류 스타인 방탄소년단도 3관왕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임영웅이 받은 상의 면면이 눈에 띄었다. 베스트 솔로 남자와 탑10은 물론이고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와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으며 네티즌 인기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네티즌 인기상은 어린 아이돌에게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 점이 바로 예전과 달랐다. 10대, 20대가 장악했던 이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가수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멜론뮤직 어워즈는 연말에 다른 시상식의 방향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 의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멜론뮤직 어워즈가 어찌 보면 가장 대규모 시상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말에 남아있는 다른 시상식의 어떠한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시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임영웅의 5관왕은 다른 시상식에서 그 이상을 전망하게 한다. 다만 올해의 레코드는 방탄소년단이 수상하는 게 맞지만 올해의 베스트 송이 아이브의 러브다이브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도 말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다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가 여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하간 올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임영웅은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 첫 정규 앨범 I'm Here로 수록곡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등을 통해 많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에 신곡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를 발표하고 연말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곡들은 레트로 팝이거나 발라드 곡이기 때문에 임영웅의 역량과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런던보이는 임영웅 본인이 창작했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도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 멜론뮤직 어워즈에서는 이 두 곡 최초의 라이브 무대가 펼쳐졌다. 런던보이는 3명의 밴드와 경쾌한 협업을 보여줬고 폴라로이드는 발랄한 발라더의 진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50인의 오케스트라 100여 명의 합창단이 참여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애절한 임영웅의 보이스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클래시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런 무대를 통하여 임영웅은 단순히 트롯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이번 임영웅의 수상과 공연은 우리 대중음악 산업의 구조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기획사들이 주도하는 댄스 음악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형 기획사들에 소속되거나 댄스 음악을 취하지 않으면 가창력 있는 가수들은 무대를 갖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들은 임영웅을 주목하지도 않았고 오디션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임영웅 스스로 KBS 전국노래자랑에 참가하여 실력을 드러내야 했고 무대 장소에 연연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관객의 취향과 기호를 위하여 뛰어왔다.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도 5연승을 달성하면서 그 진가가 유감없이 드러났고 팬덤을 본격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노래교실이 무대였다. 결정적으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우승을 하며 강력한 팬덤의 폭풍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임영웅이 가진 내재적인 매력과 역량을 오랜 시간 노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우선 1950년에서 60년대에 머물고 있던 트롯 가수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색시키고 젊고 트렌디한 감각으로 탈바꿈시켰다. 중요한 것은 임영웅이 트롯만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가창력 있는 아티스트라는 점이었다. 어떤 장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기회조차 주지 않아 트롯을 선택했을 뿐이었기에 온전히 노래를 통해서만 무대를 장식하는 그는 10대 댄스 음악 위주의 아이돌 음악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소외되었던 여러 세대에게 공감과 감동의 폭풍우를 일으켜왔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음원 플랫폼과 유튜브, 카톡을 통한 음악 유통에 기성세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다른 음악 향유 문화를 만들어 왔다. 더구나 10대, 20대들이 음악 소비에 한계를 보이면서 경제력 있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팬덤 형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임영웅 현상에 대해 K-컨텐츠 한류에 쏠려있던 언론 매체와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다. 해외 무대에 시선이 치우쳐 있는 사이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음악과 뮤지션을 스스로 발굴하고 스타로 키워냈으며 편중된 음악 스펙트럼을 교정하고 있다. 이제는 기획사가 만들어내는 획일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실현하는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영웅 모델을 제대로 주목하는 것이 K-컨텐츠 한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어떠신가요? 엄청난 칼럼이죠? 팩트를 그냥 꽝꽝 때려 박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제가 의견을 덧붙여 보자면 이번 멜론뮤직 5관왕이 올랐다라는 기록이 너무나 명실상부 대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단한 한류 스타인 방탄소년단도 상을 3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작년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어린 아이돌들이 판을 치던 이 시상식에서 10대, 20대가 장악했던 이 최고의 가수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이돌이 아니라 영님이 명확하게 입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5관왕을 수상한 만큼 이제는 다른 시상식에선 그 이상을 전망하게 만들고 있다. 자, 이때까지 소씨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몇몇 분이 앞서 나가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전문가들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요. 이렇게 팩트에 입각하여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왔다라는 점을 이 칼럼에서 다시금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올해의 레코드가 방탄소년단이 수상한 건 인정이 되지만 올해의 베스트 송이 아이브에게 돌아갔다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의 베스트 송, 이거 한국말로 풀이하면 뭘까요? 올해 최고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올해 최고의 노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이 스트리밍이 되었느냐? 얼마나 많이 SNS에서 회자가 되었느냐? 얼마나 많은 음반 판매량을 냈느냐? 이러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님이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앨범, 자, 이거 풀이하면 뭐죠? 올해 최고의 앨범이 무엇이었는지, 올해 최고의 가수가 누구였는지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 이관왕을 영님이 휩쓸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재밌다기보단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올해 최고의 가수이자 올해 최고의 앨범을 수상한 당사자가 올해 최고의 노래를 수상하지 못했다? 이거 풀이해보면 뭐죠? 올해 최고의 가수가 되려면 기준이 뭘까요? 얼마나 이 가수의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느냐이겠죠? 자, 반대로 올해 최고의 앨범이 되려면 어떤 기준일까요?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이 앨범의 노래들을 들었느냐이겠죠. 자, 그렇다면 올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노래가 담겨있는 앨범과 그 앨범의 노래들을 부른 가수로서 선정이 됐는데, 정작 중요한 알맹이, 이 노래에 대한 상을 이 가수와 이 앨범에서 나온 노래가 수상을 못하면 도대체가 무슨 기준으로 베스트송을 선정하여 수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예전부터 지적받아왔던 우리나라 대중음악 시상식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노나먹기죠? 아니, 무슨 상이 떡도 아니고 콩 한 쪽은 나눠 먹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가난한 시절에 힘들 때 살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베풀자라는 건데, 이게 시상식이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나요? 가장 잘하는 가수에게, 가장 대중들이 인정하는 가수에게 상을 시상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가장 앨범이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이 수상을 받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서 그 가수가 올해 최고의 가수다라는 상을 줬으면서 정작 그 가수가 부른 노래에 상을 주지 않는다? 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칼럼에서도 나와 있죠? 10대, 20대들만이 이 시상식을 주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중들은요, 90년대 때부터 그 아이돌판을 아주 지겨워했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가수들의 시상식 지켜본 게 영님을 응원하기 전에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90% 이상은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K-팝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에 의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당연히 박수 쳐줘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왔나요? 또는 동남아에서 나왔나요? 아니죠.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수를 배출해낸 한국에서 이런 심각한 시상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탄소년단조차도요, 타 가수에게 승리하여 1등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쟤네가 누군데 1등을 해? 왜 쟤네가 수상했어? 아니, 그 당시 때 공정하게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열심히 스밍하고 앨범을 판매했기 때문에 수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음악방송에서 1등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 영님과 다를 게 뭐죠? 결국 그 방탄소년단은 해외로 뻗어나가서 오히려 한국보다도 전 세계에서 그 가치를 더욱더 대단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각종 기획사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이돌들 K-팝 음악만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고요. 시상식이라고 하는 공정한 자리에서는 그 아이돌들의 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수년간 그래왔죠. 자, 그 수년간의 세월 동안 등장한 것이 우리 히어로 영님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저렇게 올해의 베스트송 상을 무슨 나눠먹기 하는 것처럼 타가수에게 돌아갔다? 전문가, 평론가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님이 5관왕을 수상하며 1등을 차지했다라는 건, 이거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라는 것을 증명한 셈인데, 이게 참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 아닌가. 요번 마마 어워즈에서는 영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CJ ENM인 만큼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아가선 영님의 이런 엄청난 쾌거 소식에도 불구하고 팬들에 대한 사랑은요, 끊임없이 증명이 됩니다. 오늘 쇼츠 영상 4,500만 돌파 소식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또 이렇게 쇼츠를 통하여 팬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영님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객석에서의 얘기가 잘 안 들렸다라면서 영님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관객석을 향해 계속 걸어가요. 계속 걸어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가까이 가서 영님이 직접 이렇게 귀까지 기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태프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영님이 아 라는 표정으로 돌아와서 뭘 했느냐? 바로 트랄랄라 노래를 무반주로 열창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아마 영님이 이 쉬는 시간에 듣고 싶어하는 노래들을 팬분들이 외치자 한 곡씩 불러주던 그 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소리가 잘 안 들리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직접 그 근처까지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결국 현장에 있는 스태프분에게까지 전달을 받아서 트랄랄라를 불러줬다는 거죠. 이렇게 팬들과 호흡하고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웅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활동 대다수의 가수들이 해내면요. 영웅님만큼 무조건 된다라고 제가 보장은 못하지만 아마 지금보다도 인기가 고공상승을 할 겁니다. 돈을 보고 가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팬을 바라보고 가수 활동을 하면요. 영웅님의 반의 반이라도 그 인기를 달성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잔망미 넘치게 영웅님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 이상은 안 불러준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콘서트 때 안 오실 것 같으니까요.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영웅님이 노래를 수십 번을 반복해도 수십 번의 콘서트에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은 모든 콘서트 표를 매진시키며 참여하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지금 마마 어워즈에 대한 질문글이 굉장히 많은데 마마 어워즈를 검색하면요. 아니 이게 무슨 날이야? 아니 벌써 상 수상하고 지금 레드카펫 나오고 아니 소씨 우리 영웅님은 어떻게 된 거죠? 라는 질문글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마 어워즈는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영웅님은 바로 내일 마마 어워즈 2부에 출연을 확정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드카펫에서 영웅님이 나왔냐 안 나왔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레드카펫을 하고요. 내일도 오후 4시부터 레드카펫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영웅님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왜 마마 어워즈 소식을 말씀드리느냐? 자, 요런 반응들이 터지고 있어요. 영웅님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떨려. 레알 스케일이 남다르다. 영웅님의 멜론 뮤직 어워즈 라이브 무대를 보고 나서인지 더 기대가 된다. 나도 지금 켜봤어. 스케일이 어마무시하다. 저기가 4만 명이야? 나는 벌써부터 떨려. 진짜 4만 명 앞에서 노래하는 날이 오네. 헐 소름. 이거 레알이다. 기억나시죠? 영님이 예전 첫 단독 콘서트를 영화관에서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4,000명, 4만 명 엄청난 분들을 모시고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영님이 이야기를 했던 거 아마 오랜 팬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무명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요번 앵콜 콘서트까지 포함해서도 8,000명에서 2만 명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번 마마 어워즈가 4만 명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 무대 지금 공개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오늘 일부로 진행되고 있는 이 마마 어워즈의 다른 가수들의 무대가요.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면 그냥 무대가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요렇게 우리가 봤던 이 뮤직비디오처럼 세트장에서 연기를 막 하면서 등장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요. 화려한 조명과 뒤에 초대형 패널에서 엄청난 그래픽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마마 어워즈 무대인데 사람 크기 보이세요? 정말 작죠? 이 무대 규모가 이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카이뷰 정수리 방향에서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수직으로의 카메라 촬영도 돼서 지금 엄청나게 화려한 기법으로 이 마마 어워즈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독특한 컨셉의 무대 장치도 마치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초대형 규모의 무대들이 펼쳐지는데 가수들마다 한 곡만 부르는 게 아니라 2곡 이상 노래를 불러내고 있고 카메라가 360도를 회전하면서 이 객석까지 비춰주는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에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한 5분 정도 이 마마 어워즈를 시청했거든요. 스케일 클래스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영님 콘서트 규모보다 크면 컸지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와 보이세요? 와 엄청나죠?
화면에 다 담기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아까 봤던 그 무대인데 엄청나게 대형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마 어워즈에는 4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의 K-pop 팬덤이 이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형님이 내일 이런 무대에 서는 겁니다. 엄청나죠? 가슴이 쿵쾅거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일 본방사수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소식도 이렇게 신나는 가슴 뛰는 내용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스밍 활동 변함없이 지금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소시아 만나요.